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커피가 물을 먹어서 부푼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핸드드립 할 때 물 빠짐이 느려지는 이유가 혹시 커피가 부풀어서는 아닐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피가 부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핸드드립 할 때 부푼다는 건가 싶겠죠? 그런데 이 현상은 커피 입자 속의 가스가 뜨거운 물을 만나 방출되기 때문에 부푸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커피 입자가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라면을 끓이고 오랜 시간 지나면 면발이 퉁퉁 뿌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커피 입자가 물을 흡수해서 팽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질이 용매를 흡수해서 팽창하는 것을 팽윤, 스웰링이라고 합니다. 커피 입자는 안쪽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출할 때 원두 10g에 물을 100ml 넣으면 실제로 이 컵 안에는 100ml가 담기지 않고 80ml 정도만 담기는 겁니다. 나머지 20ml는 커피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물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흡수해서 커피 입자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커피 세포벽은 다당류 탄수화물인 셀룰로즈와 아라비노 갈락탄, 갈락토만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셀룰로즈가 물을 흡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 성분들을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이 커피 입자 사이사이로 잘 침투해야 하는데 추출하다가 커피 입자가 팽창해버리면 물 길이 막혀버리겠죠. 그럼 물이 커피 입자에 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추출 효율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물 빠짐이 느리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분쇄도를 너무 가늘게 해서 물 빠짐이 느린가 싶어서 분쇄도를 굵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커피 입자가 물을 먹어서 팽창했기 때문에 물길이 적어져서 물 빠짐이 느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핸드드립뿐 아니라 에스프레소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는 입자가 매우 곱기 때문에 입자가 팽창한다면 특히 추출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만약 추출하다가 입자가 팽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추출하다가 갑자기 유량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커피 추출이 이상해지고 맛도 이상해질 겁니다. 물론 이 팽윤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다르겠지만 추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추출할 때 이제 팽윤까지 고려해야 하느냐? 커피가 팽윤한다는 생각은 192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커피가 물을 흡수해서 팽창해서 서로 엉키면 이 자체를 필터로서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이어서 1970년대에는 커피 추출할 때 입자가 팽창하니까 표면적이 줄어서 추출 효율이 떨어지겠구나, 그럼 분쇄도를 조금만 더 가늘게 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2007년에는 뜨거운 물을 15분 정도 흡수하면 부피가 약 20% 정도 더 커진다고 레이저 회절 실험 분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라이트 로스팅과 미디움 로스팅 그리고 입자 크기별 팽윤하는 특성이 다른지 연구했고, 그 결과 입자 크기는 팽윤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고 로스팅 포인트 역시 라이트와 미디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이즈가 증가했습니다. 커피 입자는 물을 흡수하고 30초 이내에 가장 빠르게 팽윤하고 4분 정도가 지나면 팽윤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15% 정도 팽윤한다고 했습니다. 또 더 높은 온도일수록 팽윤도 더 많이 했고요. 지금 연구 역시 레이저 회절기로 입도 분포를 했는데요. 건조할 때 측정하고 물에 젖은 후에 입자 분포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할 때 보이지 않던 작은 입자 영역이 물에 젖은 후 보였다는 거죠. 너무 작아 검출조차 안 됐는데 물에 젖은 후에 보이게 된 겁니다. 즉 팽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지금과 같은 결과에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이 커피 입자가 물에 젖음으로써 작은 입자들이 큰 입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입도 분포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커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 커피 입자가 물에 닿으면 이산화탄소가 바로 날아가지 않고 커피 입자 주변에 붙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을 했을 때 실제 입자보다 더 커지게 보이는 거죠. 또 중요한 점은 조금 굵은 입자는 이 안쪽에 공기층이 많아서 물에 닿아도 바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력 때문에 떠있게 되죠. 레이저 회절기는 샘플이 있는 투명 관에 빛을 쏴서 입자들의 산란을 감지해 입도 분포를 측정합니다.
이때 입자들은 투명 관 속을 순환하는데 입도 분석 초기에는 이 큰 입자들이 부력 때문에 측정 투명 관 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측정 초반에는 마치 입도 분포가 전체적으로 작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시간이 지나서 큰 입자들도 물을 다 흡수해서 가라앉게 되면 측정 관 속으로 더 잘 들어와서 입도 분포가 큰 입자들이 갑자기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늦게 하는 경우 마치 입자가 팽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자 크기는 변화가 없고 전체 입도에서 작은 입자, 큰 입자의 비율이 변한 겁니다. 또 이미지 분석으로 시간에 따라 입자들의 크기 변화를 추적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2024년 일리카페 연구자들은 에스프레소 추출 모델링에 입자 팽윤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때 입자의 팽윤 정도는 3.6%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커피 입자의 팽윤 정도인 10%에서 1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죠. 결과는 꽤 재밌었는데요. 보통의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압력을 고정했을 때 추출 시간이 지날수록 유량이 감소했고 덩달아 추출 수율도 감소했습니다. 유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에 커피를 통과하는 물량이 줄었고 추출 수율도 감소한 결과였죠. 특히 중요한 점은 이 팽윤의 영향이 분쇄도가 고울수록 더 컸다는 겁니다. 더 굵은 분쇄도일 때보다 가는 분쇄도일 때 추출 수율과 유량 감소가 더 커졌죠. 만약 실제 에스프레소 입자가 팽윤을 한다면 그것도 3.6% 정도만 하더라도 추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뤘듯이 실제 커피 입자가 팽윤을 하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팽윤은 바리스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분쇄도 온도에 따라 팽윤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팽윤을 추출 변수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화 시대에 더 가까울수록 우리가 추출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아카데미 커피 감사합니다.